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이 역사에 대해서는 오늘 그, 있잖아요. 그 역사에 대해서 역사를 왜곡한 한 역사가 있는 반면 사실 그대로 그 기록된 역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세종대왕이나 황희 정승에 대해 역사 성군 그동안 성군이라든가 성명리도 이런 왜곡되어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거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인 고종 황제에 대해 재평가를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간에서 이 고종으로 인해서 조선 왕조는 그 대단원에 막을 내렸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하지만 부친과 왕비의 그늘에 가려워서 제대로 된 정사를 돌보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결국 말년에는 독살이 된 불쌍한 군주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없진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고종에 대해서 이러한 엇갈린 평가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후손에 대해서도 조선을 멸망시킨 장군인의 후손이라고 해서 돌팔매질을 하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되돌아보면 고종은 정말 세상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 인간이었는가, 아니면 고종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위인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대충 먹은 연사가 판단하는 바로는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꽃피운 사람이 박정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본격적인 근대화는 일제 때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최근에서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결과는 씨를 뿌린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결코 결실을 맺는 것은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로 인해 그 공을 당사자의 공으로 미화해 버리는 상황도 적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는 곰이 부리고
이득은 누가 챙긴다는 속담이 있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조선에 본격적으로 망조가 든 것은 바로 흥선대원군 때였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세기 때부터 그 전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 흥선대원군이 섭정 초창기에는 뭐 세도 정치를 타파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없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 고종의 나이는 12살로서 당시 그 흥선대원군 이항이 이미 섭정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3년 후에 조선에는 제럴드 셔번호라는 서양의 상선이 출몰하게 됩니다. 당시 그 상선에 타고 있던 사람은 토머스 모어라는 영국인 선교사였는데 그때 청나라 상인들을 동선하면서 그 교역과 동시에 조선을 개화시키고자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종의 나이는 15살이었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일본에는 300년 이상 지속된 막부 정치가 끝나면서 다시 왕정 복고를 하게 되었죠. 당시 그 명치인지 멸치라는 일왕이 즉위를 하면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이름으로 외국과의 개항을 하고 본격적으로 왕정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죠. 당시 본명이 무스 히토인데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종과 동갑이었죠. 1852년생으로. 물론 나이 차야 뭐 지금으로 치면 중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2, 3학년 정도 차이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웬만큼 왕위를 물려주었어야 함에도 그 권력력이 끊이지 않았던 대원군은 아들 고종이 장성한 이후로도 계속 정사에 관여하면서 당시 왕비로 맞아들였던 민자연과 정치적인 대립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곤 했습니다. 당시 그렇게 고종은 이후 선친 대원군이 배척했던 개항을 시작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한편으로는 열강에 시달리는 한편으로는 신물물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근데 또 처음 개항한 것은 일본. 비록 일본이 무력으로 인해 결국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원산, 제물포, 목포 순으로 개항을 하면서 새로운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 것이었죠. 그리고 또 1885년 우리나라에 입국한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는 당시 조선의 풍경과 백성들의 생활상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부디 이 나라가 100년 후에라도 은혜가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었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경쟁을 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 하지만 대원군과 민비로 인해서 제대로 된 정사를 펼치지 못한 채 어영부영 하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나라는 일본에 넘기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훗날 역사가들이나 심지어는 점장이들조차도 만약에 대원군이 조금 일찍 개항을 했었다면 우리나라에서 일제 식민지가 없었고 남북 분단도 없었을 것이며 지금은 일본과 거의 막상막하의 경제력을 보유하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가 거짓인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밝혀내야 할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